자, 오늘 8월 31일,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 크보, 또 일본 야구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축구는 4대 리그 컵 대회는 제외하고, 컵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냥 이제 4대 리그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 어제 3경기 모두 올킬을 했고, 어제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토리노가 요즘 경기가 좋아가지고, 원정 부담이 좀 있었지만은, 예, 그래도 잘 가져왔다. 2.9배로. 이게 마인을 튕길까 말까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때문에 무서워서 마인을 못 튕겼는데 무난하게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주간이 좀 많이 솔직히 어려운 날이었죠. 어려운 날이었는데 한 박스 잘 가져왔고 올킬은 딱 한 폴락이 났는데 에이 이놈 이놈. 그리고 오늘 메이저가 진짜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15경기 중에 딱 한 경기가 틀렸고요. 역배 3경기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14경기를 다 가져와서 오늘 우리 방에서 진짜 뭐 소고기 파티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이제 애리조나 역배를 봤던 이유는 다저스 불펜이 좀 잼이 걸려 있었고 커셔가 좀 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봤던 건데 사실 갤런이 그 정도 터지면서 경기가 좀 꼬름해졌죠. 그죠? 사실 갤런이 적당히만 버텨주면 소위 홈에서의 갤런은 믿을만한데 갤런이 적당히만 버텨주면 충분히 에리가 역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저스 불펜들의 문제도 있었고 요거 하나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15경기 중에 14경기 승패라인 올킬하면서 오늘도 메이저리그를 꾸준하게 잘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애리조나 불펜은 상대적으로 일정에는 유리함이 있었지만 불펜이 더 안 좋은 거 그죠? 예, 물론 그 부분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갤런이 이 정도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2전 석점 이 정도로 터질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일본 야구 크보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니치 요코 경기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죠. 예, 신칸센이 지금 태풍 영향으로 신칸센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요코하마가 이동을 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경기까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코는 오늘 모여가지고 요미우리 응원하겠네요. 요코하마도 지금 포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경기는 세이브 대 니오네임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치열한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치열했죠. 제가 어제는 니오넴을 받고 니오넴이 1마 2만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경기이고요. 그 배경에는 세이브가 불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근데 또 제 예상대로 세이브도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카토가 최근에 좀 폼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안타 출루들은 만들어 냈다. 좀 다만 아쉬웠던 거는 좀 득점력이 의외로 어제 세이브가 또 해볼 만한 구석들이 있었는데 상대 실책들도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리지 못했던 게 페인이 됐겠죠. 자, 오늘은 선발이 이마이가 나옵니다. 이마이가 올 시즌 6승 8패 ERA 2.61 찍고 있는데 사실 ERA랑 이마이 던지는 걸 보면 좀 괴리가 있어요. 2.61이면 나름 괜찮은 거잖아. 근데 던지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합니다. 이 선수가 답답한 이유는 뭐 분명하죠. 기본적으로 구위야 MPB 최고 수준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역시 구위가 좋은 선수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무실점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이스급 선수라고 하면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세이브라면 더더욱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확실히 볼질이 많다는 단점은 항상 좀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일단 최근 2경기는 연속 승투를 좀 기록하면서 그래도 기분 전환은 좀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이 극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쿠텐 상대로 원정 홈에서 승리 투수를 거뒀는데 라쿠텐 상대로 올 시즌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본인이 극강인 팀한테도 그러니까 볼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0경기 볼질을 보면 10경기 동안 볼넷을 34개를 내줬으니까 경기당 3개를 내준 꼴이거든요. 근데 MPB는 피안타 하나, 볼넷 하나가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투구리그에 가까운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출루출루 하나가 진짜 너무 큰데 경기당 3개를 줘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선수가 삼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자를 내보놓고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이 더러 잘 나오긴 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 2경기 만나서 2경기 모두 무자책 경기를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니오넴 상대 전적은 뭐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드루 베류 하겐, 이 선수가 좀 위태위태해요. 예, 확실히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에 갔다가 다시 리턴을 했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가 NPB에서 별로였고, 메이저 와서 오히려 잘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별론데, 이게 약간 배경이 있는 것은, 뭐, 당연히 NPB 했을 때는 선발로 뛰었고, 예, 메이저에서는 불펜으로 한 시즌 정도는 나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선발이 잘 어울리는 선수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들어요. 복귀해가지고 이제 5경기 등판을 했고 1승 1패 ERA 3.96이니까 역시 외국인 선수 치고 기대치를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8월달 3경기에서 1패 ERA 5.79. 8월 3경기 상대 매치업을 보면 오릭스 2번에다가 세이브 1번이에요. 지금 리그에서 방망이를 거의 제일 못 치는 팀들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세 팀을 상대로 5.79를 찍었다는 거는 확실히 이 선수한테 기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좀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이브는 딱 한 번 만나서 5이닝 1실점 1피안타 1피홈런 3볼넷 뭐 나름 잘 던지긴 했죠. 예, 세이브야 뭐 어떤 투수든 또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있겠다. 세이브 원정은 이제 마지막 경험을 했던 게 2021 시즌, 20 시즌 이렇게 두 번 경험을 했고요. 모두 오자체 경기였고 패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이브 원정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예, 기본적으로 세이브가 방망이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호투를 해도 이상하진 않지만 이 베르나돔은 여름에 진짜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더위에 약한 선수들은 이 베르나돔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세이브 원정을 또 간만에 등판한다는 점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겠고 일단은 선발의 기대치는 그래도 이마이가 좀 낮다고 좀 보여져요. 그죠? 예, 베르하게는 정말 위태위태하고 공 던지는 걸 봐도 구위도 외국인 선수들 하면 그래도 구위잖아. 근데 구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변화구도 좀 날리는 모습이 많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방망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선발 사이드에서는 세이브, 불펜 쪽으로 가도 최근에 세이브가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죠? 타이러가 복귀한 이후에 불펜에서 필승조 라인이 그래도 꽤나 좀 단단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보다카시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승질이 나긴 하지만 보다카시도 뭐 그럭저럭 던져줘요. 예, 뭐 아브레이유 마무리 역시. 그래서 선발 쪽은 세이브. 방망이는 니오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고요. 그래서 승패 라인이 조금 좀 어려운 경향은 있는데 저는 베리하겐의 기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세이브 역풀 사실 역배까지는 조금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일단 뭐 프렌이라든지 5.5 오바도 한번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일단 세이브 쪽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거는 어제도 득점력은 좀 다소 아쉬웠지만 안타나 출루는 좀 많이 만들었고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안타도 꽤 많이 치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지바롯데 상대로도 좀 안 좋은 흐름도 한번 끊었고 그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이브가 원정에서는 진짜 바보 같지만은 홈에서는 또 한 번씩 좀 이겨요. 홈에서도 승률이 많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긴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세이브가 그래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요미우리 경기고요.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코 원정 2연전 가서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약간 좀 배경이 있죠. 그죠? 최근에 이제 한신도 다시 한심이 모두를 뚫고 다시 타격감이 좀 올라오면서 좀 그래도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에 지난번에 타격 흐름, 경기 흐름이 끊겼던 이유가 뭡니까? 사토의 실책이거든요. 근데 이번 요코 2연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사토가 실책하고 이토가 털려먹고 감독이 한마디 하고 팀 분위기 싸해지고 이게 최근에 항상 그 한신이 좋았던 흐름을 끊기는 그런 계기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하루 쉬고 했으니까 조금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사토가 꼭 실수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조져놓긴 조져놓습니다. 자,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야쿠원전 가가지고 2승을 거뒀고 최근 4연승입니다. 뭐 방망이가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투타 밸런스가 꽤나 좀 안정적인 편이고 야쿠원정에서는 워낙 성적이 좋아요. 올해 한 번밖에 지질 않았거든요, 요미우리가. 그래서 야쿠원정에서 기분 전환, 기분 발하시를 잘 하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업이죠. 양 팀이 뭐 라이벌전이기도 하고 순위 싸움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발들도 오늘 에이스 매치업 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저득점 양상의 아주 치열한 한두 점 차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은 예상은 좀 해보고요. 이제 사이키로토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흔들리죠. 사이키로토가 흔들리는데 이제 간만에 야쿠 상대 홈에서 7이닝 무실점 3피안타 승투를 챙겼고 사이키로토가 야쿠 상대 전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쿠 상대로 잘 던졌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타이밍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에 두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털렸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스럽긴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나름 뭐 리그에서 에이스급 선수기 때문에 계속 부진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듭니다. 일단 역대 요미우리 전에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고 최근에 털린 경기 중에 한 경기도 요미우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사이키 사이드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한신의 특이 좀 있죠. 한신이 홈에서 경기력이 꽤나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예,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했을 때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 자, 반대 선발은 토고고요. 토고 같은 경우에 조금 좀 할 얘기가 있죠. 예, 두 경기 완봉을 했다가 직전 경기에서 히로시마전에 고집을 부렸죠. 예, 본인이 8회까지 던지고 그냥 내려갔으면 5타 나오고 끝나는 경기인데 나간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8.1이닝 1실점에서 노디시하고 이 경기 결국엔 역전패를 당했죠. 이 경기 때문에 이제 아베 감독도 욕을 진짜 오지게 얻어먹었고 두 경기 완봉을 했고 다음 경기에서는 좀 그래도 좀 내려가야지.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세 경기 동안 이닝 소화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 투수들이 이렇게 완봉한 다음 경기에서 부진하거나 체력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9이닝, 9이닝, 8.1이닝 이렇게 던진 거는 오늘 경기도 리스크가 좀 될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뭐 휴식일도 있었고 취소도 있어가지고 휴식을 하루 더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7일 휴식 등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상쇄를 시켜줄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 상대로는 본인 성적보다 좀 아쉬운 편의 성적을 좀 찍고 있는 토고고요. 예, 한신 원정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은 성적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닝 소화라든지 한신 원정에서 상대 전적 이런 부분들은 토고가 사이키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전적은 아주 뭐 라이벌 팀답게 10승 1무 10패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근데 홈에서는 6승 1무 2패로 확실히 고시엔에서는 그래도 뭐 한신이 나름 경기력이 좀 괜찮은 편인데 이 고시엔에서는 요미우리 상대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상대 전적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에이스급 매치업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낫다 뭐 누가 별로다 이렇게 뭐 말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고가 최근에 이닝 히팅을 많이 했다는 거 휴식을 하루 더 부여받긴 했지만 이닝 히팅이 많았고 그리고 한신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쉬운 편이고 고시엔에서의 성적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리스크가 좀 커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선수 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들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지울 수는 없고. 하지만 이 경기가 이제 라이벌 매치고 아주 양 팀한테도 좀 중요한 이번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저득점 양상을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래서 5.5 기준치는 언더. 예, 그리고 요미우리 프렌 승패 라인은 한신 사이드로 보는데 역시 승패 라인은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경기로 좀 보여지기는 하죠. 예, 그래도 저는 홈에 있는 한신이 조금 더 확률은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핸디 쪽에서 일도 좀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치업이네요. 자, 다음은 히로 대 야쿠 매치업이고요. 일단 히로 같은 경우에 주니스 상대로 로징을 당했고요. 최근에 이제 방망이 감이 조금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늘 방망이가 항상 아쉬운 팀이고 더더군다나 투수력이 좋은 주니치 그리고 투수구장인 반테린돔 여기서 했다는 걸 좀 감안해줘야 되고 이 선수 히로시마가 홈에 들어왔을 때는 방망이도 좀 좋아지고 홈에서의 승률이 정말 극강인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홈에서의 올해 승률을 보시면은 32승 3무 18패예요. 엄청나죠. 예, 플러스가 몇 개야? 14개야. 플러스 14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히로시마는 투수력이 좋고 불펜도 좋고 수비력이 좋은 팀이잖아. 그 대신 단점은 빠따가 좀 약한데 특히 이제 장타, 홈런 쪽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근데 히로시마 구장은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인 만큼 인플레이 타고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홈에서 방망이 잘 치는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선발은 오세라 다이치입니다. 오세라 다이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투수들이 최근 여름 말 구간에 한 번씩 진짜 연쇄적으로 다 털렸습니다. 다 털려. 거의 털리지 않은 선수가 없죠. 다카하시로토도 털렸지. 모이넬로도 한 번 안 좋은 경기가 있었지. 사이키로토, 토고쇼세이, 그리고 타케오치도 최근에 많이 털렸었고, 이 오세라 다이치도 거의 뭐
올 시즌 뭐 압도적인 피칭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두 경기 좀 털려버렸고요. 이제 아주 비슷하죠. 사이키하고 토고랑 비슷하죠. 예. 근데 직전 경기 한신 상대로 5.1이닝 1실점 2피안타 삼진 3개 볼넷 3개. 삼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 좋은 흐름을 한번 털어냈다는 데에서는 좀 의미가 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5승을 챙겼다. 5승이 좀 놀랍긴 하죠. 올 시즌 이마이 잘 던지고 승원이 진짜 없는 오세라 다이치예요. 예, 근데 일단 뭐 직전 경기 잘 던지긴 했는데 제가 뭐 던지는 걸 봤는데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여전히. 예, 사실 아무래도 사이키로토나 토고보다는 조금은 좀 기대치가 좀 낮다고 보여지는 선수긴 하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는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도 올 시즌 야쿠 상대로 좀 고생을 좀 하기는 했어요. 히로시마가. 네, 홈에서 이제 한 경기 6이닝 무실점 잘 던졌지만 원정 홈 한 경기씩 좋지 않은 전적을 좀 보여줬고 올 시즌 잘 던지는 구간에서도 야쿠한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위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야쿠의 이 홈런포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기는 우려스럽습니다. 자, 근데 반대 선발은 타카시 케이지 이 선수도 좀 꼬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일단 최근에 기복이 엄청나게 좀 심한데 이 선수 일단 특징이 홈 원정 편차가 엄청 심해요. 홈이 이제 극단적인 타자 구장인 진구를 쓰는데도 홈에서 ERA가 2.83이야. 굉장히 좋죠. 진구에서 이 정도 찍는 선수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홈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데 원정에서는 ERA가 5.85로 진짜 극단적이죠. 원래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선수라고 하면. 근데 원정에서 ERA가 5.85. 근데 최근에도 이런 모습들이 뭐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미, 요코 원정 두 경기 가가지고 5실점씩 기록을 하면서 이제 탈탈 털려버렸고요. 이제 홈에서 최근 두 경기 히로시마,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1자책, 7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어요. 너무 극명하게 나오죠. 최근의 모습도. 원정 두 경기 가서 7실점 징하고 홈 두 경기에서는 1실점, 무실점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좀 골 때립니다. 좀 골 때린 선수고 이제 올 또 원정이잖아요.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또 이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날인데 이제 히로 원정에서 뭐 나름대로 좀 잘 던졌습니다. 뭐 여기가 또 편한 모양이에요. 예. 뭐 투수구장이긴 하니까 여기가. 그래서 히로 원정에서는 그래도 리스크가 조금은 좀 낮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은 10승 5패고요. 홈에서 히로시마가 7승 무패예요. 올 시즌에 크보도 그렇고 MPB도 그렇고 이렇게 상대 전적에서 극단적인 팀들이 좀 덜어 있는데 정말 극단적이죠. 예, 올 시즌 히로시마가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요코하마 상대로 아니 야쿠르트 상대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로시마는 홈에서 정말 강한 팀이거든요. 예, 32승 2무 18패로 압도적이고 최근에 타격감이 좀 좋진 않지만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치는 좀 올려봐도 좀 되는 대목이고 사실 선발 쪽에서 오세라 다이치의 어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한 경기 잘 던졌다고 완전히 돌아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우려스럽긴 한데 최근에 야쿠르트의 경기력을 보면 진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진짜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야쿠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히로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용병들도 보면은 장기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진짜 뭐 소위 좀 대충 친다는 느낌까지도 봤거든요, 진짜로. 소위 절실함이 없어, 야쿠가 최근에. 제일 절실한 선수가 한 명 있었죠. 잔류해야 되는 사이스니드. 눈에 불을 켜고 던지던데, 결국엔 또 졌고. 최근에 야쿠가 정말 끈끈한 맛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저는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고, 예,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동기부여가 지금 많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가 리스크가 없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오사라 다이치의 리스크 그리고 히로시마의 최근의 타격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홈에서의 전적. 그리고 다카시 케이지의 원정 이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히로 사이드를 한번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경기는 라쿠 대 오릭스 맞대결이고요. 이제 키시 대 미야기, 키시 할아버지가 나오죠. 일단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패배가 좀 아쉽겠죠. 예, 10안타 1볼넷을 얻어내고 그리고 상대 실책들도 있었고 이제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어제 경기는 뭐 맥없이 패배를 했고요. 근데 뭐 소타니가 워낙 잘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돼요. 예,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안타를 많이 때리긴 때렸어요. 확실히 오리스보다는 타격감이 좋다는 거는 좀 분명하게 느껴졌던 경기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오릭스는 2득점 PK에 성공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나름 5승 5패로 나름 반반 정도는 좀 해주고 있다. 타격감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릭스 기준으로는 적당히 뭐 득점력들이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시 할아버지인데 이 선수가 이제 84년생,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많고 한국 바뀌기 전 한국 나이로 41살이죠.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나름대로 올 시즌 뭐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합니다. 여름 구간인 최근 두 달간도 보면은 2점대 초반을 찍어주고 있으면서 진짜 대단하죠. 예, 나이도 많은 선수가 이렇게 여름에 잘 던진다는 게. 그리고 이 선수 이제 특징이 있죠. 홈킷이. 최근 3년간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시즌인 거잖아요.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최근 3년간 홈에서 2점대 초중반을 찍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진짜 대단하죠. 예, 물론 이제 라쿠텐의 홈구장도 이 모바일 미야기 파크가 여기가 그 투수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홈구장이 좀 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올 시즌도 이제 홈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7경기 등판해서 3승 4패 ERA 2.64로 홈에서 나름 선방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 특징이 오릭스 상대로 진짜 엄청나게 강했어요.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4승 2패 ERA 1.50으로 엄청나죠. 예. 상당히 좋았고 오릭스가 작년에 일본 야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빠따를 잘 쳤던 팀입니다. 그죠? 예, 뭐 빠진 선수들도 있고 마탱이가 가버린 선수들도 좀 덜어 있어서 그렇지만 작년에 오릭스가 리그에서 OPS 1등 팀이에요. 그죠? 예, 올해 뭐 통구도 맛이 가고 뭐 이제 빠진 선수도 있고 예, 다들 근데 뭐 연쇄적으로 좀 맛이 갔어 선수들이. 근데 오릭스가 작년에 이렇게 잘 쳤던 팀인데도 40세 시즌에 오릭스 상대로 이렇게 잘 던졌으니까 그리고 홈이니까 키시 역시 오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겠죠. 예. 작년에도 옵스 1등 팀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5경기 등판해서 4승 1패 ERA 0.87 찍었어요. 40세 시즌에. 그러니까 오릭스한테는 진짜 뭐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강했다고. 근데 어쨌든 키시도 언제든 지금 뭐 구위가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홈런을 맞을 수 있고 오릭스가 지금 연타로 득점을 내기가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홈런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피홈런 3방 맞았습니다. 뭐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억제를 좀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일단은 미야기가 최근 2경기에서는 좀 미야기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 니오넴 지바롯데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2번 기록을 했고요. 7이닝, 8이닝, 피안타도 3개, 5개.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이게 이제 원래 미야기의 모습이기는 하죠. 예, 이제 뭐 진짜 돌아온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살살 좀 드는 타임이기는 하고요. 역대 라쿠텐 원정에서 4승, ERA 2.12로 역시나 뭐 나름 괜찮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선발의 이름값이라든지 최근 폼을 봤을 때는 미야기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당연히. 예, 그렇기는 한데 홈에서 던지는 킷이 그리고 오릭스를 상대로 던지는 킷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많이 밀린다고까지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많이 밀린다고. 까지는 그래서 사실 빠따의 기대치는 라쿠텐이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은근히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리스크는 키시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오릭스 승 사이드를 좀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승패가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그래서 오릭스 승마 5.5는 키시가 나오는 날이라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5.5는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좀 빡세긴 한데 상대 전적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자, 다음 경기는 지바 롯데 대 소프트뱅크.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그 뭐야 아리아라 코아이네가 우리의 올킬을 막았죠, 그렇죠? 아리아라 코아이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바 롯데 상대 10연승이 넘는 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등판한 경기마다 연승을 찍고 있었는데 또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극과 극이었어요. 양팀 투수의 피칭 내용이. 그죠? 예, 아리아라는 여전히 폼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온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사사키는 어제 거의 긁히는 날이었어요. 그죠? 거의 이거는 소뱅 탓을 못할 정도로 공이 너무 좋았어. 변화구도 너무 잘 떨어졌고 커맨드도 전반적으로 너무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아리아라가 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뱅이 이기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사키가 너무 어제 보여준 모습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자, 오늘 좀 꼬로만 친구들이 좀 나옵니다. 벤츠 대 카터 스튜어트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7월달 ERA가 4.50, 8월 들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ERA가 여전히 3.52로 뭐 최근에도 좀 좋지가 않고요.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최근 10경기 동안 피홈런 9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락부락한 외모 때문에 이제 구위형 투수로 오해하기 쉽지만은 전혀 아니다. 그죠? 커맨드형 투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좋은 선수고, 커맨드형 투수고, 그게 몰리면 이제 피홈런을 많이 맞을 수 있는 이런 선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올 시즌 소뱅을 이제 5번이나 만났는데 2승 1패 ERA 3.19로 뭐 쏘쏘합니다. 쏘쏘. 작년과 올해 이제 홈에서 4번 만나서 홈에서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4경기에서 피홈런이 역시나 3방. 확실히 피홈런의 리스크는 여전히 가져간다. 결국에는 뭐 몇 점짜리 오늘도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점짜리를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죠. 카터 스티어트는 이제 최근 2경기 연속 2실점 경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단점이 뭐냐면 볼넷인데 최근 2실점 경기들을 보면은 볼넷을 4개씩이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폼이 좀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이 배경을 보자고 하면은 이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는 나름 로테 관리를 좀 빡세게 좀 받으면서 등판을 했는데 최근에는 로테 조정을 안 해줘요. 로테 조정을 좀 안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좀 빡센 타이밍이 좀 한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어, 이제 지바롯데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작년에 3경기에서 3패, ERA 8.03이고요. 올 시즌 3경기에서 1승 1패, ERA 3.94니까 카터 성적을 감안했을 때는 많이 아쉽죠. 그죠? 카터가 올해 꽤나 괜찮은 선발인데 확실히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이 지바롯데 상대 전적이 너무 좋지 않다. 지바 원정에서 통산 14이닝 던져가지고 볼넷을 15개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확실히 좀 야외구장이 좀 별로 안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기는 해요. 아리아라랑 좀 비슷하죠. 아리아라도 야외구장에서 한 번씩 좀 털리는 경기들이 있는데 지바 원정 통산 14경기에서 볼넷을 15개.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바 롯데가 어제 좀 방망이를 한번 좀 쳤기 때문에 카터도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홈에서 5승 5패를 맞추면서 이제 홈에서만큼은 소뱅 상대로 어느 정도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지바 롯데고요. 이제 소뱅은 뭐 이 야외구장에서의 성적이 늘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라쿠텐 원정 이런 데 가서도 성적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야외구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선발들만 놓고 봐도 역시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벤치의 피홈런 리스크 그리고 이제 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바 롯데 원정에서 볼질 리스크 최근 2경기 볼질이 4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최근에 역시 뭐 지바 롯데가 방망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볼질로 깔아준다는 거는 상대를 좀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카터도 리스크가 좀 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역시 승패 라인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저는 오늘은 지바 롯데 옆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롯데 역풀 6.5는 언어바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오바. 자 일단 MPB 코멘트는 여기까지.